그로부터 한 달 뒤인 1504년 7월 조선의 양반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의 중심이 된 인물은 이병정. 그는요, 종이품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병정이요, 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금의 종로 일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병정이 유유자적 길을 지나가던 그때 저 길 한편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길에서 난동을 부리나 이렇게 봤더니 남녀노비가 뒤섞여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고위 관료인 이병정은 그걸 보고 그 조정이 재상인 내 앞에서 어찌 이리 다투느냐 라고 하면서 이 노비들을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정승나리가 싸움에 끼어들어 이렇게 혼나는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조선의 노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굽신대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불이 나게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 중이던 여자 노비 하나가 고개를 숙이긴커녕 도리어 이병정에게 무슨 상관이요? 라는 식으로 버럭 대드는 겁니다. 고관대작 양반에게 대든다? 야, 이거 엄격한 신문제 사회인 조선에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죠. 이병정은 이 수치심에 파르르 떨면서 노백에 엄포를 놓습니다. 귀하고 처남의 차이가 있거늘 내 너를 관아에 신고해 엄히 다스리겠다. 오만방자한 노비를 당장 관아에 신고해 혼쭐을 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관아에 신고한 이병정이 오히려 병사들에게 체포돼서 의금부로 끌려간 거예요. 아니, 노비가 양반에게 대들었는데 양반이 감옥으로 끌려간다? 자, 이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노비가 뭐가 있어? 이병정이 혼냈던 여자 노비, 그 여자 노비가 바로 장녹수의 노비였습니다. 이 여자 노비의 이름은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는요, 이병정과 있었던 일을 장녹수에게 모두 일러 바칩니다. 장녹수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합니다. 자신이 부리는 사람을 모욕하는 건 장녹수 자신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장녹수는요, 그래서 연산군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병정을 혼쭐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번 사건 역시 연산군 기획까지 들어갔고 결국 이병정은 체포돼서 의금부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병정이 의금부로 끌려간 죄목 대체 뭐였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죄목은 윗사람을 능멸했다는 죄입니다. 그 이병정보다 그 장녹수의 노비가 더 높다는 거네요.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연산군이 장녹수의 노비가 저지른 하극상은 눈 딱 감아주고 무조건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장녹수 편 들어준 거예요. 말세네요, 말세. 자, 그렇게 해서 종 이품의 고관 대작인 이병정이 일개 노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황당한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조정 신료들은요, 아니 되옵니다 라면서 연산군을 말리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병정에게 곤장 100대를 치시고 3년의 유배형을 내리십시오. 신료들은 노비들의 싸움을 말리던 양반이 벌을 받는 이 상황,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여겼겠죠. 그런데 연산군의 심기를 거느렸다간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근데 첨언하면 농사하기는 걸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료들의 제안을 들은 연산군은요, 곧 소름 돋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병정의 죄가 중한데 형벌이 너무 가볍지 않겠는가? 나는 교형에 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국 이병정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병정이 가산을 다하여 수경에게 뇌물 바치고 죽음을 면한 뒤에 석방되어 돌아갔다. 연산군이 막 길길이 날뛰며 자신을 죽이려 드니까 이병정은요 온 집안의 재산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장록수에게 뇌물을 바친 후 이병정은요 겨우겨우 죽음을 면하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풀려난 이병정은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이병정에게 장록수는요 사람을 보내서 섬뜩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너가 지금은 비록 방면되었지만 내가 다시 한마디만 하면 죽게 하기가 어찌 어렵겠는가. 경고네요. 지켜보고 있다 이거네요. 한마디로 내 눈 밖에 나면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와, 발발해. 매년 보내야겠네요. 이후에도 이병정은요 장록수에게 여러 번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장록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제대로 과시한 건 물론이고요 큰 재물까지 한몫 단단히 챙긴 겁니다. 과거에는 노비에 불과했던 장록수가 이제는 조선 양반들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연산군은 장록수를 사사건건 감싸고 돕니다. 궁궐에는 날마다 새로운 흥청들이 들어왔지만요. 장록수가 받는 연산군의 총에 그건 뭐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요. 장록수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장록수가 연산군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잘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요. 연산군은 이 조정 신료들과 그들의 부인까지 함께 참석하는 부부 동반 연회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그때 연산군은요. 연회장을 쓱 둘러보고는요. 장록수에게 속삭입니다. 네, 오늘은 저 여인이 마음에 든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하룻밤 상대로 지목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무리 연산군이라고 해도 남들의 시선이 있는데 신하의 부인을 대놓고 이 처소로 부른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장록수에게 마음에 드는 부인을 조용히 불러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장록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연산군의 뜻을 간파한 장록수는요. 곧바로 부인을 불러냅니다. 자, 이때 장록수가 부인을 불러낸 방법은 바로 부인의 머리 단장이 잘못됐다는 핑계를 대는 거였습니다. 머리 단장이 잘못됐으니 고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산군이 점 찍은 여인들을 연회장 밖으로 불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장록수는 부인을 으슥한 방으로 데려갔지요. 그 으슥한 방엔 누가 있었을까요? 연산군. 자, 그런데요. 이 장록수와 연산군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이 조정 신료들과 부인들을 연회에 초청했을 때 누가 누구의 부인인지 잘 구별하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회 사대부의 아내로서 들어가 참여하는 자는 모두 그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옥깃에 붙이게 하였다. 연산군은 이 이름표를 보고 의정의 부인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서 장록수에게 콕 찍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렇게 주선자가 되어준 장록수 덕분에 연산군은 마음에 쏙 드는 조정신료의 아내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녹수는요, 비윤리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연산군에게 더 큰 총애를 받았던 겁니다. 장녹수는 상식 밖의 행동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는데 몰두했습니다. 한마디로 연산군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한 거죠. 자, 그럼 연산군, 역시 우리 녹수가 최고구나. 내 마음을 아는 건 녹수뿐이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자, 입궁한 후 장녹수는요, 이런 비정상적 방법으로요 무려 4년 동안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4년간 장녹수는요, 연산군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연산군은 또 장녹수의 권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가 된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1505년 11월, 연산군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궁궐의 흥청과 운평들에게 돌려보라고 한 겁니다. 자, 연산군은 대체 왜 이런 잔인한 어명을 내렸을까요? 머리가 잘린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누구지? 연산군이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처형된 사람이 저지른 대역죄는요, 바로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겁니다. 와. 아니, 겨우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상황이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너무. 장녹수의 치마를 밟은 사람, 그 사람은요, 옥지화라는 이름의 운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장녹수가 예전부터 이 옥지화라는 운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예뻤나 보네. 그렇죠. 아마 연산군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거라. 이건 어디서 건진 보물인고? 병판! 예, 전하. 이 아이를 당장 궁으로 들이는 게 어떻소? 그것은 아직... 어떤 계집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장녹수는 운평이 조그만 실수라도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운평이 장녹수의 치마를 밟은 겁니다. 장녹수는 옳다구나 싶어서 연산군한테 득달같이 달려가서 운평이 저지른 실수를 일러 바친 거죠. 아니, 저 어떻게까지 조정한 거지? 와. 한 번쯤 연산군도 야, 그건 좀 심하다. 이렇게 할 법한데. 장녹수의 치마폭에 푹 빠져 있었던 연산군은요, 말도 안 돼. 장녹수에게 실수한 운평의 목을 베서 다른 이들의 본보기로 삼게 한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상시에라도 어떻게 치마를 밟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가. 평소에 윗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장녹수는 내가 총애하는 후궁인데 그 치마를 함부로 밟았어? 그럼 이건 능상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본보기를 보인 것이지. 연산군은 장녹수와 자신을 동일화해서 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옷을 밟은 것은 곧 임금이 자신의 골룡포를 밟는 것과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 이 노비 출신의 후궁이 왕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 장녹수는 자신이 후궁이라는 현실을 망각한 채 연산군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곧 나의 나라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조정은 속수무책으로 망가져가고 있었죠. 자, 조정 신료들은 또 어떤 어명이 내려올지 사람 팔걷듯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이 이 신료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할 충격적인 명령을 또 내립니다.
연산군이 만든 목걸이의 이름, 이 이름은요 삼가다 할 때의 삼갈신, 말씀언 그 자를 써서 신언패라고 합니다. 연산군은요 궁궐의 모든 환관들과 신료들에게 이 신언패를 걸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자, 신언패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굳건하리라. 쉽게 말해서 궁궐에서 본 왕의 모습을 함부로 밖에서 떠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장록수와 연산군이 폭군이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 자기들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끼리 내가 없더라도 이상한 말 했다? 너희는 바로 다 죽음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든. 나는 언제든 듣고 있다. 조용히 해라. 다 그만두고 싶을 텐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진짜.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신언패로 조정신료들의 입을 대놓고 틀어박은 연산군. 그런데요, 1506년 5월 연산군은 다시 한번 신료들이 기겁할 만한 명령을 또 내립니다. 온 조정을 혼란에 빠뜨린 연산군의 명령. 자, 무엇이었을지 조나단, 네. 잠깐 앞으로 나와보시죠. 오, 처음이에요. 우와. 왜 잠깐 앞으로.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해가지고. 아니. 가 있어. 해봐. 이 상자 속을 한번 열어보시죠.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죠. 네. 뭐예요? 이거 꺼내도 될까요? 네, 꺼내보시죠. 자, 한번 써보시죠. 딱 맞소. 자, 지금 조나단이 혹시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뭐 그 신하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신료들이 관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모자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 네, 사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자의 그 한자가 네. 쓰인 종이가 붙어 있는데 종이에 쓰인 한자의 뜻. 모자 앞쪽에는요, 충. 충. 자, 뒤쪽에는 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충성. 그럼 충성. 맞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와. 이게 연산군이 조정 신료들에게 내린 충격적인 명령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새긴 모자를 쓰고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충성하라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 충성 모자를 쓰고 출퇴근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써보니까 네. 조금 어린 아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막 좀 굴욕적일 것 같아요. 굴욕. 민망하고. 아니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저거 안 쓰면 죽는데 쓰겠지만 네. 와 진짜 자존심 엄청 상하는 상황. 그죠? 네. 자, 보세요. 지금 목에는 뭘 달았죠? 신원패. 신원패를. 머리는 충성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지금 궁궐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신하의 충성을 정말 받으려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충성도 나오는 법인데 연산군은 이게 병적으로 심해지니까 무조건 강압적으로 누르고 모욕을 주고 굴욕을 주고라도 내 눈앞에서 복종하는 걸 자기가 왕권이 강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이 연산군의 폭군 이미지가 장록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많이 심해졌죠. 그죠? 연산군은 장록수와 간신들에게 둘러싸인 채 매일 연회에 빠져 살았죠. 궁궐 연회는 흥청들의 춤과 노래가 꼭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절정에 이른 1506년, 흥청의 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수가 무려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많이요? 만여 명이요? 네. 당시 보면은 이제 인사고과를 매기는데 얼마나 괜찮은 여인들을 중앙으로 잘
이런 거 가지고 인사고과를 매기니까 이건 지금 나라가 아닌 거죠. 아하. 그런데 연산군은요, 이곳까지 연회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자,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성균관을 오락을 즐기는 장소로 만들고 흥청에 음탕한 놀이 장소로 변하였다. 성균관 이거 성균관은 진짜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연산군이 지금 성균관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놀이터를 보여주마! 앞으로 함께 수확할 동문들을 소개할까 하오만. 어디에서 있어요? 그 학생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산군은요, 성균관을 떠난 일부 유생들을 자신의 가마꾼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에? 와. 들을수록 놀랍네요. 그냥 모든 그 신하들의 노비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야, 인재들을. 궁궐은 물론이고요, 성균관까지 연회장으로 변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연산군과 장록수의 손에 나라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506년 9월 2일,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집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 갑자기 장록수의 처소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러서지 마라! 월문이 열렸다! 진격하라! 평소였다면 장록수는 누가 시끄럽게 굽냐? 라고 호통을 쳤겠죠. 그런데 장록수는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하, 그날이 왔고. 중종 반정. 1506년 9월 2일, 연산군의 무자비한 폭정에 못 견딘 신료들이 반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 겁니다. 궁녀와 환관들은 황급히 궁궐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 역시 담을 넘어 도망가기 바빴죠. 궁궐을 장악한 반정 세력이 코앞에 닥친 순간, 과연 장록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장록수.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인조 반정 때 네. 광해군의 옆에 있었던 김계시, 반정이 일어났을 때 김계시는 어디 있었죠? 반대파였잖아요. 그렇죠. 정보 주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장록수도 모두가 연산군을 버리고 도망칠 때 장록수는 5년간 동고동락한 연산군의 곁에 마지막까지 남기로 한 겁니다. 아,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건 장록수 이때 심정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늘을 찌르던 권세도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아마 자신의 최후를 직감했을 겁니다. 그렇게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 교동도로 쓸쓸히 유배를 떠나야 했죠.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장록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갔을까? 장록수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반정 세력에 처참히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그는요,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고 하죠. 그렇게 공개 처형된 이후 장록수의 시신은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나라의 고열이 여기에서 탕진됐다! 라고 외치면서 이 장록수의 음부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록수의 음탕함이 연산군의 폭정을 불러왔다는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장력수의 시신을 향해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잠깐 사이에 이 돌무더기를 이룰 정도였다고 하죠. 한때 연산군의 마음을 얻어 온갖 권세를 누린 기생 출신 후궁 장력수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